우리가 밤새 잠든 고요한 시간에도 어쩌면 우리 지갑 속 돈의 가치와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적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비밀스러운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외환스와프라는 다소 낯선 이름의 계약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연 이 외환스와프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나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몇몇 금융 전문가들만 아는 어려운 개념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외환스와프는 우리 모두의 일상과 깊숙이 연결된 국가 경제를 수호하는 강력한 방패이자 복잡한 국제 금융 외교의 핵심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과거 한국이 겪었던 수많은 경제적 격변 속에서 이 외환스와프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에 여러분의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나요? 1997년의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위태로웠던 그 순간들마다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굳건히 지켜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중심에 있는 외환스와프의 실체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계약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는지, 그 경이로운 메커니즘을 함께 탐험해 보시죠. 그렇다면, 과연 이 베일에 쌓인 계약, 외환스와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외환스와프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아마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 간의 품앗이나 급하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 비유해보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 갑자기 쌀이 떨어졌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웃에게 지금 쌀 좀 빌려줘. 나중에 내가 갚을게 하고 부탁할 수 있겠죠. 외환스와프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다만, 쌀 대신 돈, 그것도 다른 나라의 돈을 빌리고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 간에 발생하는 통화 교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달러가 필요해졌는데 지금 가진 돈은 원화밖에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친구가 달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원화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 지금은 내가 너에게 원화를 줄게. 대신 너는 나에게 달러를 빌려줘. 그리고 나중에 약속된 날짜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자 하고 합의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외환스와프의 본질적인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통화를 일시적으로 맞교환함으로써 당장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고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외환스와프는 특정 시점에 서로 다른 두 통화를 현재의 환율로 교환하고 미리 정해진 미래의 시점에 다시 원래의 통화로 재교환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 중앙은행에 원화를 주고 일정량의 달러를 빌려오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달러를 갚고 원화를 돌려받는 식이죠. 이때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통 계약 시점에 미래의 재교환 환율까지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두 국가가 서로의 통화를 맞바꾸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상호 신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환은 국가 경제의 혈액과 같습니다. 이 혈액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마비되고 국가 부도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외환스와프는 가뭄의 단비처럼 혹은 위급한 환자에게 수혈되는 혈액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두 국가의 국기가 그려진 저울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는 모습처럼 혹은 두 손이 서로 다른 통화인 달러와 원화를 맞교환하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처럼 말이죠.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뉴스 헤드라인이 터져나오고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 외환스와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금융기술이 어떻게 국가의 안정을 지키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그 놀라운 힘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환 스와프는 그야말로 국가 경제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외환 스와프의 결정적인 역할을 직접 경험했죠. 특히 과거 두 번의 큰 위기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계약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냈는지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국가의 운명이 걸린 긴박한 협상 테이블에 놓인 숨겨진 카드를 열어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먼저 1997년으로 시계를 돌려볼까요? 당시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라는 전례 없는 국난에 직면했습니다.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온 거대한 폭풍우처럼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국가 경제는 부도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공포와 불안감이 온 나라를 뒤덮었죠.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에 아슬아슬한 시계의 초침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거리에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국민들은 가족의 생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에 바치는 눈물겨운 운동까지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그림자가 온 나라를 뒤덮었던 비극적인 시기였죠.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2008년,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휩쓴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미국발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이 금융쓰나미는 순식간에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한국 역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죠. 외국 자본이 마치 썰물처럼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당시 뉴스 헤드라인에는 매일같이 국가 경제 위기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며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지배하는 순간이었죠. 이는 단순히 달러를 빌려올 수 있다는 물리적인 유동성 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든든한 파트너로부터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시장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치 위급한 환자에게 수혈된 혈액이 단순히 피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생명의 희망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외환 스와프는 이렇게 국가 경제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외환 스와프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지켜낸 든든한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국가의 위기를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는 외환 스와프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외환 스와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전 회차에서 외환 스와프가 국가 경제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마치 위급한 환자에게 수혈된 혈액처럼 생명의 희망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아무리 강력한 방패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외환 스와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물론 외환 스와프가 국가 경제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 갑작스러운 외화 부족 사태를 해결하여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죠.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입 대금을 결제할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일조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배에 긴급하게 연료를 공급하여 항구를 향해 나아갈 힘을 주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은 외환 스와프가 왜 많은 국가들에게 필수적인 금융 안전망으로 여겨지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환 스와프에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잠재적인 위험,
즉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환율 변동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환 스와프는 일시적으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내지만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다시 통화를 교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점에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스와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외화를 다시 사들이려 할 것이고, 이는 환율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급하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시점이 다가왔는데 갚을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시장 전체가 술렁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수출입 기업의 경영 계획을 뒤흔들고 해외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며 결국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해외 구매력이나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외교적 부담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환 스와프는 결국 국가 간의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특히 세계 기축통화국과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달러와 같은 핵심 통화를 빌려주는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외화를 빌려준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이나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마치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받은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것과 비슷한 역학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심지어는 특정 정책 방향에 대한 암묵적인 압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미묘한 딜레마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 주권과 독립적인 정책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의존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외환 스와프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에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만약 한 국가가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노력 없이 반복적으로 외환 스와프에 의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마치 아픈 곳에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서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 나라는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신호가 전달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국제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급하게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에 안주하기보다 평상시에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쌓고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외환 스와프가 진정한 의미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죠. 이처럼 외환 스와프는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면만을 보고 맹신하거나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한 메커니즘과 잠재적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정교한 수술 도구처럼 말입니다. 외환 스와프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는 정교한 금융 외교의 산물이기도 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